자, 여러분 이제 우리 거시경제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시경제 파트, 뭐 기본 배경들 같은 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대공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했고, 뭐 케인스 사상,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신자유주의, 이 오일 쇼크 때문에 또 보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얘기여서. 자, 우리는 진짜 본격적인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파트는 GDP 파트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 경제순환도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한테는 가계와 기업이 있고 경제순환에서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있어요. 자,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 토지, 자본 같은 실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됩니다. 그 가게에게 받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임금, 이자, 지대 같은. 자, 그리고 그 재화나 용역, 서비스 같은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기업이 재화랑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게 돼요. 그리고 가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소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 우리 첫 번째 경제학에 기초할 때도 한번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국내 총생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린데요. 막상 정리해두면 또 별거 아니니까 잘 봐주세요. 자, 국내 총생산이란 GDP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 서비스 이 사장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유량 변수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기간 동안을 측정한다는 말을 뜻해요. 일정 기간을 측정하는 걸 보통 유량 변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요, 또 국가 내에서의 활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내 사람이든 국외 사람이든 한 국가 내에서 생산한 건 GDP에 포함됩니다. 얘랑 비교될 만한 개념이 GNP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얘는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총생산이에요.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게 GDP고요. 국외에 있는 내국인, 국민을 포함하는 게 GN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GDP는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상품의 가치를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상품이 중요해요. 최종 상품이라는 말의 뜻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거를 뜻해요. 이 최종 상품이라는 말은 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걸 최종 상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걔가 밀가루가 돼요. 그리고 걔가 뭐 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밀을 만드는 사람이 밀을 이제 재배하는 사람이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한테 판매한 건 최종 상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원재료가 되는 거니까. 근데 밀을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 1억 원을 팔았어요. 이거는 최종 상품이에요. 밀가루를 만든 사람이 소비자한테 판 것도 최종 상품. 근데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이 빵을 만드는 업자한테 파는 건 최종 상품을 판 게 아니에요. 근데 빵을 만들어서 뭐 4억을 팔았다. 이것도 최종 상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거를 우리는 최종 상품의 판매라고 합니다. 같이.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새롭게 생산된 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던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요. 왜 GDP에 포함이 안 되냐면요. 이 중고거래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GDP에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두 번 판매됐을 때 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고 상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게 GDP에 반영됐을 테니 어쨌든 이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걸 말하는 거다. 요거 잘 봐주세요. 그럼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최종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GDP를 계산하면 1억, 1억, 4억, 그래서 6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GDP예요. 이렇게 말고도 계산하는 거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국내총 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계속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다른 생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투입되는 이거를 말하는 건 중간 투입물이고 최종 사용자가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GDP 3면 등가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게 생산의 측면으로 계산하는 법도 있고 분배의 측면, 지출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 GDP, 분배 GDP, 지출 GDP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이 생산 GDP는요, 각 단계마다 생기는 부가가치의 합을 뜻해요. 분배 GDP는 소득을, 자, 그럼 문제에서 있죠? 분배 GDP를 묻는다. 그러면 임금이 얼마 지불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임금. 임금에 지불된 금액의 합이에요. 각 직원들에게. 이게 분배 GDP. 지출 GDP는요, 소비자들이 얼마 소비했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얼마가 판매됐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지출 GDP라고 하는 거고, 생산 GDP는요,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의 총합과 부가가치의 총합과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의 총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생산 GDP는 분배 GDP, 그리고 그것은 지출 GDP가 똑같은 거다. 삼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부가가치의 측면으로 계산해도, 준 임금의 측면으로 계산해도, 아니면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해도 이 셋은 똑같아야 된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써 있는 말 보기 전에. 자, 이제 쌀이 있고요. 그 쌀을 가지고 쌀가루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생산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이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 20만 원어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부가가치를 20만 원을 창출한 거예요. 사회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긴 거니. 자, 이제 그 농부가 쌀을 쌀가루 업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것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중간 투입물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쌀가루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그 쌀을 사와서 쌀가루를 30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농부가 만든 20만 원에다가 가치를 10만 원 추가한 거죠. 30만 원짜리가 됐으니. 그럼 부가가치는 10이 되는 겁니다. 30에서 20을 뺀. 자, 근데 그 쌀가루를 만드는 사람이요. 또 떡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 쌀가루를 팔았습니다. 그 떡을 만드는 업자는 그 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요. 떡을 40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쌀가루 만드는 사람이 만든 30만 원에서 떡을 만들면서 10만 원의 가치가 추가된 거죠. 40 빼기 30을 하면 그럼 또 부가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떡을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얘를 4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출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GDP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20, 10, 10 더하면 40 지출도 40 이렇게 맞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 그림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 원래 얼마치를 만들었고 그 다음 얘가 얼마치를 만들면 얘가 만든 거에서 플러스만큼의 금액이 부가가치예요. 20만 원 만들었고 걔를 30만 원짜리를 만들었으니 플러스 10만 원 된 거고 30만 원어치를 가져다가 40만 원어치로 만들었으니 플러스 10이 된 겁니다. 더하면 40이고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부가가치 계산 이거 잘 봐두세요. 매출액의 합은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GDP는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소비, 지출, 지출. 그냥 이거 여러분, 순수출이 수출 빼기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출 빼기 수입인 거예요. 이거 더하면 돼요. 끝.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 계산은 쉽습니다. 아니, 얘랑 얘 계산 이거 말고요. 얘네 둘 계산은 문제풀이 할 땐 쉬워요. 그냥 거기 써 있는 지출될 만한 거 다 더하면 되거든요. 기업이 얼마 썼는지, 민간업체가 얼마 썼는지, 정부가 얼마 썼는지, 순수출이 얼마였는지 이게 지출. 생산 측면은 이 중간 단계에서 생산된 가치들, 얘는 매출액 값들 얼마 팔았는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생산 측면에서 GDP와 그 지출 측면, 분배 측면의 GDP, 생산 측면은 최종 생산물 측면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지출 측면은 얼마 썼는지를 다 더하면 돼요. 됐죠? 제가 약간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출 측면의 GDP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얘는 이걸 그냥 다 더하는 걸 뜻하는 거고 이렇게 최종 생산물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이걸로 볼게요. 최종 생산물 측면으로. 그 최종 생산물은 전부 다 뭐라고요? 소비자에게 판매된 겁니다. 이게 최종 생산물 측면이에요. 우리가 최종 생산물이라고 보는 건 무조건 소비자에게 판매된 거 기준이에요. 지출 측면은 따로 그냥 따로 보세요. 민간 지출, 정부 지출, 기업 지출, 순수출을 다 더한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혹시 제가 여기서 언급할 때 지출 측면의 GDP라고 했으면 그건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의 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GDP. 여기 GDP 얘기도 오늘 끝내고 끝내겠습니다. 강의를. 자, 명목 GDP랑 실질 GDP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거 명목이라는 말은 항상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 그러니까 명목 GDP가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물가 상승을 배제한 게 실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한 만큼은 실질적으로 오른 거라고 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연도와 당해연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2018년도에 A라는 물건이 있어요. 5개를 팔았고 가격이 뭐 1,000원이었어요. 2019년도에 A 물건을 10개 팔았고 가격이 1,500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019년에 명목과 실질 GDP를 구하래요. 그리고 기준 연도는 2018년도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명목은 그냥 2019년도에 있는 거 곱하면 돼요. 10 곱하기 1,500 그게 GDP가 되는 겁니다. 명목. 실질은요. 2019년도의 판매 배수 곱하기 2018년도 기준 연도의 가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실질 GDP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은 물가 상승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 GDP는 10 곱하기 1,500 이어서 실질 GDP는 10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물가 상승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저 문제 기준으로는. 그러면 지우고 나면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100 하면 150%죠. 150. 이 150이 물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물가 상승한 거냐? 50% 물가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1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0% 물가 상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자 GDP 디플레이터 빼기 100 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가 상승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150에서 100 되면 50%가 물가 상승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어쨌든 GDP, 실질 GDP는 기준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일단 명목이랑 실질은 무조건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냐, 반영하지 않은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경제 용어가 됐든 명목 빼기 물가 상승은 실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명목 임금 상승률이 있고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있어요. 이 명목 임금 상승률에는 물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명목 임금 상승률이 5%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5%래요. 그러면 실질 임금 상승률은 0%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냥 물가만큼 월급이 오른 거니까 내 생활이 나아진 게 없겠죠. 물가 상승이 4%예요. 그럼 실질 임금 상승률은 1%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이제 1% 정도 오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명목 임금 상승률이 5%인데 물가 상승이 8%다. 그럼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3%죠? 얘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준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가만큼도 임금이 안 올랐으니. 됐죠? 이 개념도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면 사실상 임금 줄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목에서 물가 상승을 빼면 실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DP 계산은 요 기준 연도 가격이랑 개수를 곱해준다라는 거. 실제 연도의 개수를, 해당 연도의 개수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GDP 디플레이를 통해서도 물가 상승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잘 봐두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들 몇 개 좀 볼게요. 국민 총소득도 있어요. GNI. 자, GNI는 명목 GDP에다가 이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한 겁니다. 국외에서 얻은 요소소득, 이게 생산 요소의 소득, 국외에 지급한 요소소득. 이게 뭐냐면요. 국외에서 수치 요소소득은요. 예를 들어 국가가 다른 나라 건물을 샀어요. 뭐 벨기에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그 벨기에 건물에 입주해 있는 벨기에 기업이 우리나라에 임대료를 지급하겠죠. 자기들이 세 들어가 있으니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세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외국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미국 뭐 빌딩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미국 회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이게 지급 요소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더한 게 명목, 거기서 물가 상승을 뺀 게 실질이에요. 됐죠? 명목 빼기 물가는 실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소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건물에 그 세 들어갔을 때 내는 임대료 같은 게 다 요소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죠.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GNP와 GDP. 차이 여기 제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인 다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외국인 국민 다 포함해서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GDP와 GNP가 겹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인들이겠죠? 그걸 포함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국내에 있는 내국인을 포함하는 건 공통점인데 GDP는 거기서 플러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한다면 GNP는 외국에 있는 내국인의 생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타국에 있는 국민 생산을 포함하는 게 GNP,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하는 게 GDP,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GDP의 한계점, 이것도 많이 등장할 수 있을 법한, 흔히들 GDP를 공부하면 많이 공부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내 총생산 지표의 한계점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즉, 이런 가정주부의 일, 이런 최종 생산 가치가 시장에서 뭔가 정해지지 않죠.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생산의 가치고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만족감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부의 불경제라고 하죠. 바로 생산했을 때 환경오염이나 건강악화 이런 게 수치화되지가 않아요. 또 기술의 발전도 반영이 안 돼.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오로지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한계점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문제가 되기 좋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GDP를 좀 알아봤고 이 GDP에서 나올 법한 문제는 제 생각에는 GDP를 계산하는 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최종 생산물, 소비자에게 판매된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민간 지출, 기업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을 다 더한 걸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생산 과정에서 지급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기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명목과 실질을 구하는 거, 그걸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거, 좀 더 물어본다면 물가 상승률까지를 생각해 보는 거, 그걸 가지고 이런 거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차이, 마지막 GDP의 한계점, 이게 문제가 좀 나오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해두시고 혹시 계산 문제 푸시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